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호남 전쟁을 놓고 지금 이재명 캠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권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자, 호남 지역은 이재명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이었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의 홈 캠프입니다. 호남. 그런데 광주를 찾은 이재명 전 대표, 일단 태도부터 돌변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망신을 당할 만큼 지금 개헌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재명이 광주를 방문해서는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번 대통령 이 선거 시전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광주에 와서는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광주의 분위기가 싸합니다. 자, 만약 대의원을 포함한 호남의 전체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득표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경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앞선 2차례 경선 지역인 충청, 영남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은 23.29%로 충청권 31.62%, 영남권 46.63%, 수도권 강원 제주 35.58%와 비교하면 상당히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건 호남의 이 당원, 호남의 이 권리당원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득표는 높더라도 투표율이 낮으면 말짱 꽝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호남에 등장했습니다. 김혜경 씨까지 투입할 만큼 지금 호남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 분위기, 이재명에게 독상 하나 차려주는 분위기라서 지금 흥행이 참패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표율까지 호남에서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재명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가 지금 와야 될 위기입니다. 뭐 해체 선언을 했다가 또 그건 아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공 행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가 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자리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폭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클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단일화를 드라마틱하게 성공한다면 이번 게임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보면 완전히 부자 몸조심하듯이 말도 잘하지 않고 잘 등장하지도 않고 뭐 SNS로 정책 하나 달랑 던지는 그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공개 일정을 이재명 후보는 갖지만 마이크를 끄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재명은 그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호남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지난 24일 전북 전주를 방문했고 오늘 호남을 찾아 종교계 인사 등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김혜경 씨의 입단 호남행은 호남권 경선 흥행과 무관찮아 보입니다. 자, 만일 대의원 포함 호남의 전체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승리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명계의 논란도 있을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다소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개헌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를 찾아서 87년 헌법 체제가 너무 낡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분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개헌론을 펼쳤습니다. 자, 어제 이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 개헌은 꼭 해야 할 일이다. 권력구조 문제도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좀 늦으면 그 다음 총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이 구체적인 개헌 시점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광주를 찾아서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에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이 성장과 통합이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 정책 혼선, 내부 갈등, 토론회도 연기하고 모두 취소하고 아무튼 지금 벌써부터 농공행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적으로 뭔가 문제가 대단히 많은 후보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의 선거법 3심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권 향방이 요동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